안녕하세요. 락토 약사의 건기식 다시 보기. 오늘은 잇몸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입속에는 많은 균들이 서식하는 거 알고 계시죠? 구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균들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충치를 일으키는 스트레토코커스 뮤탄스라고 하는 균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잇몸 질환 쪽을 일으키는 포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라고 하는 균이 있습니다. 뮤탄스균에 의한 충치는 주로 어린아이 쪽에서, 그 다음에 이 진지발리스균에 의한 잇몸 질환은 주로 50대 이후에 중년에서 많이 발생이 되죠. 자, 그런데 이 진지발리스에 의한 중년의 잇몸 질환은 단지 이 구강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몸 여기저기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즉, 이 진지발리스균이 잇몸 안으로 파고들어서 몸 안으로 스며들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러한 잇몸균에 의해서 전신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에 관해서 알아보고요. 이를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영양소 몇 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선 치은염이나 치주염을 일으키는 진지발리스균은 이물질이니까 혈관에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백혈구들의 공격 대상이 돼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요. 결국 혈관이나 심장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균들이 혈관에 침착하면 이 백혈구가 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주변 조직까지 같이 공격을 하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임산부의 태반에서도 발견돼서 앞으로 태어날 신생아에게까지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산모의 장내균이 장누수 현상으로 몸 안에 들어가서 몸 안에서 돌다가 태반이나 모유수를 위해서 이 가슴 쪽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는 잘 연구가 됐는데요. 구강도 이 장의 어떤 일부죠. 맨 끝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동일한 장누수 현상에 의해서 태반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태반에서는 산모의 장내균보다 산모의 잇몸균이 더 많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을 정도예요. 요즘 아이들이 과거에 비해서 충치가 굉장히 많고 잇몸 질환도 많은데요. 우리 아이들 내가 사탕을 안 먹이는데 왜 충치가 있지? 이런 엄마들 되게 많죠. 이러한 태반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산모가 갖고 있던 균이 전달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알츠하이머 치매하고도 관련이 많습니다. 많은 뇌신경 문제로 사망한 사람들이 뇌를 이렇게 비교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오직 알츠하이머 치매로 돌아가신 분의 뇌에서만 진지발리스 균이 분비하는 독소 진지페인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지발리스 균의 DNA 조각도 역시 발견이 되었고요. 근데 신기하죠? 어떻게 뇌에까지 이 진지발리스 균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냐는 거죠. 자, 2023년도 연구 논문에서는 이 균이 뇌의 BBB 투과력을 높인다라고 하는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자, 뇌는 아무 물질이나 못 들어오게 장막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BBB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력화시켜서 침투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무시무시하죠. 이 진지발리스는 이러한 혈관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면역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가 면역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진지발리스는 독특한 능력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균 중에서 유일하게 아르기닌을 시트룰린으로 바꾸는 그런 효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몸 안의 정상 단백질을 이종 단백질로 바꾸게 하거든요. 그럼 면역세포들이 이 정상이었던 이 단백질을 갖다가 적으로 간주해가지고 공격하는 그러한 자가 면역성을 띠게 됩니다. 자, 류마티스가 대표적인 그러한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약한 류마티스 관절이 걸린 쥐에게 이 진지발리스를 줘보니까 관절염이 심해졌고요. 그 다음에 진지발리스를 억제하는 물질을 또 주니까 심해진 관절염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람에게도 그럴까요? 2022년에 진지발리스 노출과 류마티스 관절염과의 관계를 연구한 연구들 28편을 모아가지고 메타 분석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이 두 가지가 관련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흔한 당뇨입니다. 자, 당뇨의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관련성이 있습니다. 당뇨가 심하면 치주염 위험도가 높아지고요. 반대로
치주염이 심하면 역시 당뇨의 위험을 높입니다. 자, 먼저 당뇨가 심하면 눈이나 콩팥과 같은 말초혈관이 많은 곳에 합병증을 일으키는 거 잘 아시죠? 자, 미세혈관이나 신경에 당이 많이 끼게 되면 순환장애를 일으키고요. 당이 또 이런 세균의 배지로 작용해가지고 세균 번식이 심해져서 염증 같은 거를 일으키게 되죠. 잇몸도 역시 미세한 혈관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치주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치주염이 심해지면 역시 독소가 전신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당뇨가 또 심해지기도 하고요. 또 치주염이 심하면 잘 씹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많은 그런 질긴 음식보다는 설탕처럼 별로 안 씹어도 꿀떡 삼킬 수 있는 그런 정제당분이 많이 함유된 그런 음식을 또 선호하게 되다 보니까 당뇨가 또 심해진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양치질이나 치실 같은 거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또 음식도 또 조심해야 돼요. 단 것과 그 다음에 단순 정제당으로 이렇게 많이 돼 있는 그런 음식들을 자꾸 먹게 되면 살찌는 것뿐만 아니라 입에 뮤탄스균이라든가 진지발리스균을 키우게 되는 꼴이거든요. 그리고 먹더라도 바로 이런 구강들을 좀 청소해가지고 이런 균들이 최대한 자라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먹는 쪽 영양소로 들어가면 구강 내 진지발리스균을 사멸시키면 이제 제일 좋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장내 유산균을 먹는 것처럼 좋은 균을 구강에 넣어줘가지고 나쁜 균을 밀어내는 그러한 방식이 훨씬 더 좋습니다. 무조건적 살균은 빈 공간을 만들게 해줘가지고 이러한 공간을 노리고 있는 진균이나 진지발리스보다 더 나쁜 그런 균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구강에 좋은 프로바이오티스 이런 것들을 입에 잘 머금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비타민 D 섭취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드릴 건 바로 이건데요. 자, 일단 비타민 D는 뼈에 중요하다고 되어 있지만 뼈뿐만 아니라 면역, 순환기 이런 전신 건강에 굉장히 좋다라고 하고요. 또 대부분 사람들이 결핍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함량으로 충분히 먹어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구강의 진지발리스는 장누수처럼 잇몸이 누수되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누수 현상과 동일하게 프로바이오티스 섭취가 권장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잇몸은 장과 비슷한 것 같지만 또 차이점도 있어요. 차이점은 바로 잇몸에는 장처럼 물컹한 조직만 있는 게 아니라 치조골이라고 하는 단단한 뼈저질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주염이 심하면 뼈도 다 녹아버리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D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뼈를 만들어주는 성분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비타민 D는 면역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균 물질을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햇볕을 쬐어서 비타민 D가 많이 만들어지면 면역세포 일종의 대식세포가 이 비타민 D를 갖고 천연의 항균 물질을 만들어내서 나쁜 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자, 진지발리스 균도 죽일 수 있는 거죠. 자, 옛날에 결핵 환자들 치료를 햇볕을 쬐이게 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햇볕을 쬐어서 비타민 D를 많이 만들어주면 결핵균을 죽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결핵은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잇몸균을 죽일 차례입니다. 비타민 D는 녹아내린 치조골도 단단하게 해주면서 진지발리스균도 죽이니 정말 일거양득인 셈이죠. 게다가 면역 조절작용도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자가면역성으로 간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보호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곳에 작용을 하니까 비타민 D는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잇몸뿐만 아니라 원래 여기저기 필요한 데가 많았잖아요. 잇몸까지도 케어를 해주고요. 또 비용도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차로 비타민 D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C도 도움이 되죠. 원래 비타민 C가 결핍되면 괴혈병 같은 게 문제가 되잖아요.
콜라겐 생성이 안 돼서 잇몸뿐만 아니라 비슷한 결합 조직들이 다 약해지고 부드럽게 휘어지기보다는 탁 끊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바로 괴혈병입니다. 그런데 눈에 잘 보이는 잇몸 조직이 가장 먼저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눈에 잘 보이고 거울에 비춰봐도 양치질 할 때 피나고 이런 것 때문에요. 진지발리스는 잇몸 조직이 파괴되고 피가 나는 그 틈을 타서 쉽게 전신으로 쑥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결합 조직을 단단하게 해주는 OPC와 같은 물질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비타민 D,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가격도 저렴하고 빠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권유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평소에 기본이 되는 비타민 C, 비타민 D 이러한 영양소의 꾸준한 섭취는 잇몸까지도 보호하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렴하고 기본이 되는 이러한 영양소를 갖고 잇몸 외에 뇌, 당뇨, 관절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굉장히 흔한 요즘 문제들이잖아요. 이런 것까지 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점점 달고 몇 번 안 씹고 삼킬 수 있는 그런 빠르게 소화되는 음식들을 선호하는 세상인데요. 잇몸 질환도 그것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어쩌면 잇몸 문제가 많은 전신의 문제들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아셨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영양소, 생활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락토 약사의 건기식 다시 보기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